네, 뉴욕 증시가 간밤에 급등, 폭등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변동성 구간으로 해석하자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갑기도 하면서 혼란스럽기도 한데요. 연초 시장 대응 전략 세우겠습니다. NH투자증권 조연주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증시가 한 2%에서 3% 올랐다면 반등이 좀 나오는 구간이다.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할 텐데 또 오르니까 갑자기 폭등을 해가지고요. 이게 또 뭔가 싶기도 합니다. 간밤을 포함해서 최근에 글로벌 상황부터 판단해 주세요. 네, 일단 미국 주식시장 어제 5% 가까이 좀 크게 폭등을 했던 이유는 이제 세 가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굉장히 경기가 침체 국면도 아니고요. 실적도 감익이 되는 국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낙폭이 과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13.6배라는 수준은 과거 평균 하단보다도 더 아래, 굉장히 아래 위치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좀 많이 유입됐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저가 매수를 자극시켰던 요인이 유가가 좀 급등했던 부분, 그리고 소비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온 부분, 그리고 백악관에서 좀 증시 안정화 발언을 했던 부분,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급등을 계기로 미국 주식시장이 다시 추세적 상승을 타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소비 지표가 이번에 좀 잘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연말 소비 시즌이었고 그동안의 경기가 뜨거웠던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실물 지표의 개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주택 지표 부진한 가운데 제조업 센티먼트 지수도 축소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소비 지표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기는 어렵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이후에는 좀 변동성 장세 지속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주가도 그렇지만 시황을 아마 날짜를 가리고 보면 지난 2017년 12월일 줄 알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매 판매 좋다 그러지, 에너지 섹터 강세하라 그러지, 주가 올랐지. 그런데 급락한 지금 2018년 12월 말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인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고요. 이제 국내 증시는 어떨까요? 상대적으로는 이제 좀 하방이 단단한, 상대적으로 덜 밀리는 상황을 나타냈는데 이제 우리도 2000선을 다시 위협받는 상황이어서 연초 흐름들이 2000선을 좀 지켜낼까요? 네, 일단 저희는 1월 달 지수 밴드 하단을 2000포인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단은 좀 지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가격을 더 내리는 거는 지금 실적을 감안했을 때 밸류를 더 이상은 낮게 줄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그 하단은 좀 지지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하단이 깨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1월 7일에 있을 미중 무역 대표단의 회담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3월 1일에 관세 인상 가능성이 만약에 높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일시적인 센티먼트 악화로 2000선이 무너질 수는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문우신 재무장관의 발언들을 미루어 봤을 때 무역 협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속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어서 G2 정상회담 이후에 무역 정책은 좀 일단락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단 같은 경우는 좀 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모멘텀은 대외 변수에서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월에 대략 이제 하단을 2000선으로 잡으셨고요. 그러면 상단 밴드는 어느 정도로 좀 이를 측정하고 있어요? 네, 저희 상단은 2150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중국 쪽 경기 부양책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1월 FOMC에서 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좀 기대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밴드가 이제 상반기 이렇게 제시하면은 쉽게 이해가 가는데 사실 1월 밴드를 2000에서 2150 잡으니까 그 말은 변동성이 꽤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위아래로.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상승폭이 좀 더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셨습니다. 반가운 얘기고요. 어쨌든 간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주식이나 혹은 이제 상품, 이 원유 이런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선호 현상이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도 안전 자산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뭐 유가 변동성 굉장히 크고요. 뭐 글로벌 증시 변동성 크고 또 경기 같은 경우는 미국 경기 지표 굉장히 부진하게 좀 나오고 있어서 안전자산 선호 흐름이 나오면서 뭐 금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달러 강세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금보다 더 심해지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야 되는 부분이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뭐 4%대, 3%대에서 1.5에서 2%대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고 잠재 성장률을 일단 상회하고 있다라는 거는 경기가 침체 국면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경기가 성장률이 확대되는 부분에서 둔화되는 것은 맞지만 침체는 아니라는 점에서 안전자산 선호 흐름이 지금보다 강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하나하나씩 박스권에서 좀 한 단계씩 좀 레벨업되는 흐름이 점차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조금 더 상승을 좀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섹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장 섹터에 대한 관심들은 지금 우리가 안전자산 선호 현상 얘기한 것처럼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은 이전보다는 좀 낮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바이오가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바이오 쪽은 뭐 연초에 모멘텀, 또 외국인들 매수 이렇게 하면서 셀트리온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가는데요. 흐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네, 일단 성장주 같은 경우는 연말 연초에 상승하는 확률이 2000년부터 저희가 월간으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거의 80% 이상입니다. 결국에는 연말 연초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되는 부분이 제약 바이오 이런 성장주라고 볼 수 있고 중소형주의 아웃퍼폼이 훨씬 더 높은 시기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계절적인 성수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연초까지 JP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을 때까지는 뭐 상승이 좀 지속될 수는 있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뭐 2017년 초처럼 대세적인 상승, 뭐 3월까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흐름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은 금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약화됐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이라는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점,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서 성장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한 1분기 정도 내에서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좀 차익 실현 하시는 게 저희는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저희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 오히려 눌려 있는 업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중심으로 저희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장 이제 다음 주면 새해장이 시작됩니다. 연초 흐름이 중요하고요. 1월에 이 지수 밴드 상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초 전략과 투자 아이디어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지금 지수의 흐름을 좀 하락시키고 있는 요소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부진한 이유 때문일 것 같습니다. 뭐 내년도 1월부터는 반도체 수출 증가율 마이너스 진입을 하는 거고 철강이라든가 화학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저희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월 달에 이제 중국 쪽 부양책이 조금 더 저희는 빨리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중국 쪽 고용 불안이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용 때문에 인프라 투자를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1월부터 중국 수출 둔화 그리고 경기에 대한 우려가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미룰 이유가 없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월 3일이 새로운 의회, 미국의 의회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미국 인프라에 대한 얘기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월 정도, 2, 3월 정도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소재산업재 중심으로 내년도에는 좀 저가 매수하는 것이 좀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겨라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